여러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조용히 되짚어 보십시오. 누군가와 나눈 대화 중에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질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답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어쩌면 아직도 그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올해로 100년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먼저 꺼냈거나 대답하지 않아도 될 질문에 너무 솔직하게 답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평생의 관계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질문을 받으면 성실히 답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오해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오는 말마다 열심히 답했고, 때로는 스스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까지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질문에 그렇게 자세히 답했을까? 여러분, 세상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솔직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보다 솔직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친해 보여도 절대 제대로 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 딱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오늘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솔직한 사람이 좋다고, 숨기는 것 없이 툭툭 털어놓는 사람이 믿음직스럽다고. 저도 그 말이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함은 분명히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솔직함이 언제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이상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삶은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떠나는 순간 그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변형됩니다.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해석한 내용, 상대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상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4가지 질문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임에 나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묻습니다. 요즘 형편은 어때요? 연금은 좀 되세요?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언뜻 듣기에는 관심 어린 말처럼 들립니다. 걱정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답하게 됩니다. 뭐 그럭저럭이요. 아니면 사실 요즘 좀 빠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류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숫자가 됩니다. 연금 얼마 받는 사람, 아파트가 어느 동네인 사람, 형편이 어떤 사람, 그 분류표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버립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따라옵니다. 요청이 따라옵니다. 형편 되시잖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가 따라옵니다. 동정이 따라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라는 말 뒤에 감추어진 시선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긴 경제적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병이 들어 형편이 달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에 들었던 숫자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다시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상대가 더 캐물어 온다면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조용히 한 번 더 반복하십시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단단히 닫혀있는 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과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네 가지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드님은 요즘 뭐 해요? 며느리랑은 사이 좋으세요? 손주는 어디 학교 다녀요? 따뜻한 관심처럼 들립니다. 반가운 인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가장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반듯한 배우자,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박수가 아니라 박탈감이 쌓입니다. 나는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 마음이 쌓이면 겉으로는 축하해드려요 라고 말하면서도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랑하려 했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위로를 받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속으로 결론을 냅니다. 저 집안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이미지는 한번 생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부모가 흘린 말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깨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자녀는 오래도록 잊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다들 바쁘게 살지요. 짧게,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 파고든다면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게 막아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멈추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억지로 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솔직하게 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깊은 속마음과 약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꺼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열어버립니다. 밤이 깁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어. 그 말들이 술술 나옵니다. 상대는 들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사이구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시간이 멀어지고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털어놓았던 진심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까울 때의 비밀은 공유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멀어지면 비밀은 칼이 됩니다. 그 칼은 제가 직접 갈아서 상대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관계의 힘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알게 모르게 그 정보를 다르게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아야만 살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약해져서 말을 흘리려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함을 숨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약한 순간을 인식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관리입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이 말은 힘들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제 감정을 제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사람 곁에는 결국 좋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미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대부분 우리 스스로 꺼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꺼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면 겸손해 보인다고, 솔직해 보인다고,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나도 왕년에는 실수가 많았지 라며 웃으면 상대도 마음을 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과거를 꺼냅니다. 별 생각 없이, 별 의도 없이. 그런데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평생 쌓아온 10가지 성실함이 있어도 입으로 말한 치명적 실수 하나가 그 10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흠집을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려 했지만 상대의 기억 속에는 그 실수의 장면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귀찮고 과거 한 장면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여러분 스스로 건네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태도로 증명할 일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보여줍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명이 아니라 태도로.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상대가 더 묻는다면 그 일 덕분에 배운 것이 있어서요.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핵심은 무슨 일이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의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 가족과 자녀에 관한 질문, 깊은 속마음과 약점에 관한 질문,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관한 질문.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사랑해 왔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10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더 깊이 확인했습니다.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을 여는 것과 경계를 허무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을 많이 나누는 것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진짜 오래갑니다. 그 관계가 진짜 서로를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의 없어 보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선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속이 다 보이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깊은 신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100년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천천히 조금씩 배웠습니다. 말의 무게를, 침묵의 가치를, 그리고 경계가 곧 품격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말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셨으면 합니다. 말이 적어도 깊이가 있는 사람, 경계가 있어도 따뜻한 사람,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모습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이 쌓일수록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말하기 어려웠던 것도 좋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떠오른 기억도 좋습니다. 제가 꼭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저 김형석은 행복합니다.